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원회로 설계 마스터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이라서 사실은 요즘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이제 좀 스위칭 DC 컨버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코일 설계, 트랜스포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돌입 전류 제거 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DC 컨버터나 SMPS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실무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친절하게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돌입 전류의 이제 돌입 전류를 이제 줄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플라이백을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AC에서 이제 풀 브릿지 이제 브릿지 이제 정류 다이어드를 4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캡에 이제 충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DC를 만들어냅니다. AC를 우리가 이제 전파 정리해 가지고 이제 요 DC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제 DC로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 AC를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해가지고 콘센트를 딱 꽂는다거나 딱 하면은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충전이 되면서 이제 이 캡에 순간적으로 이제 충전이 되면서 과도한 이제 서지 전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전해 콘덴서를 이제 좀 많이 쓰는데, 그 전해 콘덴서가 이제 수명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우리가 이제 어떤 리플 전류나 이런 거에 해 가지고 자기 발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명을 이제 계산식으로 사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동영상에 전해 콘덴서의 이제 수명 계산하는 이제 동영상도 좀 올려놓고 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여기 PPT 자료도 있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해 콘덴서를 쓰게 되면은 일단 이제 서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도 이제 서지가 리플이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원 투입 시에 또 과도한 리플에 의해서 이제 또 리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스위칭을 하는 데서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수명 계산을 통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런 이제 리플을 10만 시간, 20만 시간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는데, 이제 전원이 투입될 때 요런 이제 서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가 이제 충전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컨트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컨트롤이 되는데, 얘가 이제 초기에 당길 때 요때 어떤 서지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제어를 안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서지는 그대로 이제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수백 와트, 4, 500 와트 이하의 어떤 이제 주로 이제 가전용 이런 데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스미스트라는 걸 좀 씁니다. 그러니까 스미스트라는 거 어떤 특성이냐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온도가 낮아가지고 저항값이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제 그 스미스 자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을 확 줄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식어 있을 때는 여기 이제 식어 있을 때는 이제 전원이 투입 안 되면은 전원이 꺼졌을 때는 식어 있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저항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원이 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서지가 튈게 이제 이렇게 줄겠죠.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되겠죠. 원래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던 게 요렇게 이제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미스트는 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저항이 낮을 때는 저항값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체 이제 온도가 높을 때는 저항값을 낮춰가지고 전류를 이제 좋게 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요 그래프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저항비가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항비가 커진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저항비가 작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저항값에 의해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 스위치를 투입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큰 저항값에 의해 도립 전류가 제한된다. 그 후 출력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 발열하여 저항값이 떨어지고 전력 손실을 경감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이게 요건데, 스미스트에는 열시상수라는 것이 있어 입력 스위치를 차단하는 순간에 원래 큰 저항값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 때문에 짧은 순간에 스위치를 온오프하면 전류 제한 능력을 잃어버려 전류가 흘러버리는 결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내가 이제 일단은 한번 이제 켜가지고 스미스를 이제 동작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C 전원을 끈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AC 전원이죠. AC 전원을 이제 켜가 동작시켰고, 그 다음에 끄고 다시 이제 AC 전원을 이제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여기 요즘 한 7, 800W 이제 되니까, 이 스미스보다는 이제 뒤에 나올 이제 스위치나 이런 걸 쓰겠지만, 일단 스위치를 이제 스미스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컴퓨터를 이제 껐다가 이제 수초 있다가 그냥 바로 켜면은 서지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스미스가 이제 이게 충분히 식어야 되는데, 이제 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열 시상수가 이제 이게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5도나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130도로 구동하고 있다가 한 100도나 이게 이제 시간을 따라 쭉 이렇게 이제 식겠죠. 이제 근데 덜 식은 상태에서 이제 하면은, 여기서 스타트가 되면은 이제 도립 전류가 아무래도 이제 약간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저 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시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충분히 이제 전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온도로 내려가는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제품마다 이제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완전히 식는데 220초, 어떤 거는 170초, 어떤 거는 130초, 어떤 거는 또 450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켤 때는 요 시간만큼 이제 충분하게 이제 식힌 다음에 다시 이제 AC 전원을 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어떤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자주 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 450초짜리 이런 걸 좀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 이제 125짜리 쓴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 요걸 좀 이게 고려를 사실은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도 이제 끄다가 내 또 할 거 있다 해가지고 한 1-20초 뒤에 바로 딱 이제 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전원하고, 그러니까 스위치하고 전원은 이제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요즘 쓰는 컴퓨터는 이제 보통 뭐 700W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좀 다른 형태도 있을 건데, 뭐, 이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이제 저기 좀 약간 이제 꼼꼼하신 분들은, 컴퓨터 끄고 나서 한 최소한 뭐 한 2, 3분 있다가 켜야 되겠구나, 뭐, 요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를 쓰면은 요런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좀 높은 이제 뭐 수백 와트 이상 이제 수킬로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릴레이를 쓰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십 킬로와트 뭐 수킬로와트 이런 이제 이제 모터 제어나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사실은 이제 다 릴레이를 쓰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와테지 저항 쓰고 이 와트 뭐 저항도 뭐 큰 거는 뭐 발동만 하고 이제 이렇죠. 이제 그다음에 릴레이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릴레이를 이제 오픈해 가지고 이제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압이 이제 전류도 이렇게 증가하고 전압도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전압이 이제 뭐 한 7, 80% 이상 올랐다. 요 충전이 됐다. 그러면 그때 릴레이를 딱 붙여가지고 이제 전류가 이제 요렇게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항을 통해서 흘리면은 여기 이제 이 와티지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고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도립 전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통해서 흘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요 전압이 어느 정도 7, 80% 이상 이제 충전이 되면은 그때 릴레이를 딱 붙여가지고 전류가 이제 이렇게 저항 없이 흐르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드라이약이나 이제 SSR 이제 사이리스트 같은 걸 써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릴레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릴레이나.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수킬로와트, 수십 킬로와트 이상 어떤 전력 생산 모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제어용 뭐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요 릴레이 저항하고 릴레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제 AC 이제 입력에 대한 도립 전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은 이제 사이리스트 근데 와테지가 작은 500W 이하 어떤 와테지가 작은 거는 사이리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킬로와트 이상 이제 와테지가 이제 큰 거는 이제 저항과 릴레이를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를 켜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이 캡의 이제 충전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러면 한 50% 이상에서 켤 수도 있고 뭐 70, 80 뭐 아니면 90% 이상에서 이제 켤 수도 있을 거고. 요 전압이 보통 이제 여기 220이라면은 뭐 이게 이제 삼상이고 이제 하면 또 이제 이 전압은 달라지겠지만 220 기준을 보면 보통만 340V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 한 270이나 뭐 300V 정도 되면은 이제 릴레이 켠다. 뭐 요렇게 이제 뭐 정해놓고 이제 펌웨어 설계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AC 이제 입력 때 이제 전파 정류를 하는 이제 캡에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서지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걔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제 이제 서미스트를 이제 써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과 이제 릴레이를 써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와테지가 이제 작은 뭐 500W 이하는 서미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킬로와트 이상 이제 대전력은 이제 저항과 릴레이 방법을 쓴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서미스트를 쓸 때는 시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원 AC 전원 ON과 그 다음에 ON 사이에 이제 서미스트가 식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이제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돌입전류를 예방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